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된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저는요 이제 수능력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요. 수능력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약간 잔소리 비슷하겠지만 아무튼 계속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남의 경험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경험을, 제가 문제 푸는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 텐데, 여러분이 가져가면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 두 개의 어찌 보면 삶을 사는 개념이죠. 공부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겠지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거를, 제 방법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여러분 자신의 방법하고 섞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아, 요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요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능력이라고 나왔는데요. 수능력의 구성은 이제 연산 능력하고 분석 능력하고요, 기초 통계 능력, 뭐 도표 작성 능력,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부 다가 어쩌면 알다시피 여러분 수학이에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수학에서는 계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초 연산 능력은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막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와요. 그 다음에 그 한계 이상을 넘어가려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곱하기 하는 방법, 더하기 하는 방법, 빼기 하는 방법, 나누는 방법,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기존에 우리 초등학교 혹은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는 좀 오버인가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이 흔히 말하는 계속 이제 답습이 돼서 여러분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걸 여러분 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요, 굉장히 많은 방법을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가 꽤 됐지만,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였나요?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냥 원래 제가 계산했던 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매번 이제 나오는 패턴은 다 똑같은데 계산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제가 많은 어찌 보면 좀 도전을 느껴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 가보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좀 진취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고수할 거야 했던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은 바뀔 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바뀌길 여러분이 원하고요. 그 바뀌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더 나은 걸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수학, 단순히 이제 뭐 시험 문제 잘 풀려고 하는 수학이긴 하지만, 그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뭐 다른 문제라도 혹은 다른 생활에서도 어떤 뭐 다른 상황에서라도 조금 더 좀 더 이제 발전될 수 있는, 정말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계산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가서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또 다른 시점을 또 볼 수도 있고, 계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또 날 수도 있는 거고,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건 계산은 뭐 계산기가 필요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암산으로 뜨뜨득 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가치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학에서 여러분이 이런 계산, 기초 연산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오버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더라. 근데 넘어가려면 굉장히 큰 어찌 보면 네, 엄청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좀 네, 어찌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 한계가 있지만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통계 능력은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어떤 표 나오고 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도표 분석 능력하고 기초 통계 능력이 비슷하긴 한데, 이쪽은 여러분이 약간 이제 내용면을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는 도표 분석, 어떤 표가 나왔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분석하는 거죠. 작성 능력, 뭐 빈칸을 채운다든지, 뭐 아무튼 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인데, 수학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구분을 좀 해놓은 것 뿐입니다. 특별하게 막 여러분한테 압박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기초 연산 능력이라고 나왔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사칙 연산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평균 합계, 그다음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내가 몰랐던 내용들 혹은 내가 까먹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도표 분석 능력은요, 이제 어떤 표의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한 거 해석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는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리 능력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고 문제를 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겠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학 잘하냐 이거예요. 네. 계산 잘하냐, 계산 빠르니 이겁니다. 네, 단위한산이에요. 단위한산 여러분 잠깐 보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쉬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인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허리 잴 때 32인치, 35인치, 23인치, 25인치 뭐 이렇게 재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센티미터의 단위입니다. 2.54예요. 일반적으로 2.5를 곱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2.54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유석을 갖고 뭐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일단 2.54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1마일은요,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남자 같은 경우라면 야구를 좋아한다면 이제 미국 야구에서 주로 쓰이는 말들 혹은 뭐 네, 서구권에서 쓰는 어찌 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에 대한 대체 단위들, 그죠? 그래서 몇 마일로 달렸네, 몇 마일로 던졌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마일에 해당하는 거는 1.6km 정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거에서 한 1.6배 정도 되는 개념이구나 정도만 알면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요, 여기 중요한 게 센티미터의 제곱이다라고 하면요. 센티미터는 여러분, 자, 1cm, 1cm를 곱했을 때가 1cm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가 10mm로 바꿀 수 있죠? 얘도 10mm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mm의 제곱이 나오죠. 이 단위도 여러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보고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km 제곱이라 그러면 이거 모르면 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 1km, 여기 1km를 곱했다. 그럼 여기는 1000m죠. 1000m, 1000m를 곱했다. 그럼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100만이 될 거고요.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100만 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부피도 똑같습니다. 부피도 여러분 세제곱이라고 나왔으면 세제곱 센티미터다 그러면 1cm, 1cm, 1cm 가세 높이, 가세 높이 1cm, 1cm,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1cm가 3개 곱해졌기 때문에 1세제곱센티미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미리로 바꾸면 1000제곱미리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이라고 하는 게 부피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이긴 하는데 액체 같은 개념에서 좀 잘 쓰이잖아요. 그래서 1ml는 얼마야? 우리는 우유 갖고 잘 생각할 수 있죠. 우유 1000ml짜리는 그게 1리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1ml는 1세제곱센티고요. 1데시리터는 1ml의 여러분 100배예요. 데시리터의 10배가 리터가 돼서요. 그래서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고 10데시리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1리터는 1000ml고 네, 1000ml는 결국은 1리터야 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은 1000g인 건 당연히 알 테고요. 이제 톤도 이제 1000kg이 1톤이구나 라는 것도 알 겁니다. 네. 시간은 60초, 이건 모르는, 네, 없습니다. 네. 할푼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1푼이라고 나오는데, 할은 0. 여기 1, 2, 3이라고 하자면, 여기를 할로 읽고요, 여기를 푼으로 읽고요, 여기를 리로 읽습니다. 그래서 할푼, 리, 이렇게 읽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 칸 더 간 녀석도 나오네요. 모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푼리 모.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야구나 뭐 이런 거 승률 이런 거 계산할 때 할푼리까지 똑같았을 때 모까지 가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 네. 경우를 한번 경험해 봤다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블라블라블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도표 작성의 목적은 당연히 뭐예요? 빨리 보려고 하는 거죠. 빨리 눈치채려고 하는 거고, 뭔가 정확한, 어찌 보면 표를 보는 거고, 대중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팩트로, 그죠? 팩트를 막 보여주는 그러려고 할 때 도표 참 좋잖아요. 그래서 도표로 어찌 보면 이런 걸로 씁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 작성 시 주의 사항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그 워크북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 쉽게 깨끗이 그린다. 이런 식으로 넣는다. 이 내용을 만약에 문제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수리능력에서 한 문제를 이런 문제로 소비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틀린 내용 찾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 옳은 것들 투성입니다. 수학에서 여러분 이렇게 글로 나온 문제가 나오면 다 옳은 것 투성이라서 더 어찌 보면 구별하기가 쉬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수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말은 블라블라 써놨지만 수능력은요, 여러분 어떤 생활에서든 간에 빠릿빠릿함이 어찌 보면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일처리가 굉장히 느려. 이 사람은 어떤 단순하게 이렇게 빠바바박 머리가 안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주 요인이 수리 능력에서 그런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말했을 때 개 나누기 개를 해버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뭐 갖고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가 브리핑을 해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바바바바박 하면서 1인당 얼마 정도, 1인당 얼마 정도 막 이런 거 다 계산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막힐 겁니다. 그럼 이제 피드백 같은 것들이 후에 오겠죠. 나중에 계산 다 해보고 이제 후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어찌 보면 대화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하려면 이런 상황들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찌 보면 뭐 제가 수리를 가르쳐서 그러네, 뭐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수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빠릿빠릿하다에 어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계산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능력 이렇게 블라블라 또 말해놨습니다. 일상생활 혹은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할 텐데, 여긴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cm는 여러분 몇 mm인가요? 10mm죠. 당연히. 위에 거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1km면 1000m고, 미터는 100cm니까 얘는 10만 cm야 라고 잡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제곱미터네요. 제곱미터라면 일단 미터 제곱만 봐도 1m, 1m의 곱이에요. 그럼 100cm와 100cm의 곱이기 때문에 결국은 10,000 제곱센티미터인데 3이 들어있기 때문에 3만 제곱센티미터야 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ml는 0.001리터예요. 1000분의 1리터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리터는 cc랑 밀리리터가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ml는 결국은 1cc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000ml가 1000cc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1리터는 1000cc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kg은 1000g, 3톤은 3000kg이니까 거기다가 또 몇 배를 하면 되죠, 여러분? 1000배를 또 하면 되죠. 그래서 300만 g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분은 60초고요. 2시간이면 120분이고요. 1할은 할푼 리니까 100리죠. 100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들은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도량감들은요. 자, 무엇이란 선 그림 원등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이 한눈에 자신의 주장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도표라는 말이죠. 자, 다음 중 도표 작성의 목적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아까 그거 공부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 맞추세요. 그럼 다 맞춰요. 관리 목적을 위해서, 연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황 및 현안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업생활 중 회사의 설명 상급자의 보고를 위해서 그랬는데,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연산의 결과를 확인하려고 굳이 도표까지 만들 이유는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있는 실전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단위로 계산했을 때요, 물음표에 들어갈 단위를 답을 구해봐 그랬거든요. 일단 2.5mm는 여러분, 2.5m는 센티로 바꾸면요, 250cm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250ml는요, 공 하나 지어주면 센티미터로 바뀌죠. 그래서 325cm.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575cm야 라고 3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중 단위 한산이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인치는 2.64인가요? 아니요. 2.54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잘못됐네요. 10m/s는 36km/h냐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시 속에서 우리가 km/h로 나온 거를 분속이나 초속으로 바꿀 때 굉장히 쓸모있는 해석이거든요. 자, 일단은 km/h 여러분 바꾸는 거 한번 볼게요. km per hour. 자, 여러분 1km는요 1000m죠. 그 다음에 1hour는요 몇 세컨가요? 그걸 따지는 겁니다. 일단 hour는 60미닛이에요.
근데 미닛은 또 여러분 60초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 뭐로 바뀌냐면 3600 세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1km/h를 m/s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3600분의 1000 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공두개 날아갑니다. 2로 날아가면요 18분의 5 m/s라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km/h는 18분의 5 m/s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데 일단 요걸 만약에 외웠다면요. 지금 이렇게 km/h였네. 이걸 내가 m/s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18분의 5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m/s로 바뀌게 돼서 두 개가 지워지면서 결국은 10m/s네요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0m/s는 36km/h야.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36km라면 당연히 36,000 미터일 거고요. hour는 3600초야. 그래서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럼 깔끔하게 10m/s라고 금방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요 문제만 곁이면 뭐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70km도 나올 거고 80km도 나올 거고 막 몇 다 나올 텐데 그걸 m/s로 바꾸는 18분의 5를 차라리 외우고 있으면 조금 더 확장성이 크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10근은 6,000g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근 단위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채소랑 그 고기랑 또 막 다른 근 뭐 좀 어설픈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10근은 600g, 한 근은 600g 개념으로 봤을 때 6,000g입니다 라고 하는 건 맞는 거죠. 1마일은 약 1,609다. 1.6km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박찬호 씨는요,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길거리에 있는 온도 표지판을 보고 놀랐어요. 대화를 참고했을 때 화씨 92도는 섭씨 몇 도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화씨는요, 바꾸는 공식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이 어찌 보면 외워야 돼요. 네. 화씨를 도씨로 바꾸는 방법은요. 자, 화씨는 5분의 9 도씨예요. 도씨 플러스 32입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조금 복잡하죠? 그럼 지금 92도래요. 92 화씨입니다. 그러면 얘는 5분의 9에 섭씨에 32도를 더한 거다. 그럼 32가 넘어가서 빼지면 60이 나오죠. 그럼 5분의 9에 C가 60이 나온다는 거니까 일단 3으로 약분해버리면 20하고 3입니다. 5가 곱해지면 100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00도 이렇게 나오면서 33.333333도야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답은 2번은 확실해요. 하지만 이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지금 보기 위해서 두 가지씩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런 식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화씨랑 도씨의 관계가 만약에 2차식이었어. 3차식이었어. 이런 전제라면 여러분 못 풀어요. 1차식이었어.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두 개를 보면서 대충 눈치를 채는 건데 그래서 화씨 32도는 만약에 뭐 AX 더하기 B였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도씨에 대한 개념이라고 해봐요. 섭씨 0도래 그러면 B가 32란 소리죠. 네. 그 다음에 화씨가 212도는 섭씨가 100도일 때래 여기가 100을 넣었을 때 그러면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 넘어가면 180이 나오죠. 그래서 A는 결국은 100분의 18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양변 20으로 나눠주면 5분의 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씨는 5분의 9 도씨 더하기 32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식이죠. 근데 이걸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식이라서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뭔 소리래? 이렇게 하면서 틀릴 수밖에 없어요. 혹은 여기서 여러분이 비례를 한번 생각한다? 몇 늘었더니 예를 들어서 0도에서 100도 100 늘었더니 얘는 180도가 늘었네. 그 비율로 구하겠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1도당 100분의 180씩 늘어나네. 그리고 0도일 때가 32가 기본으로 갖고 있네.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또 F는 5분의 9C 더하기 32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여러분 얘가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풀란 소리야. 그냥 주먹구구로 민 거예요. 얘를 1차식일 거야 라고 밀었을 때나 가능한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센티미터랑요, 미터, 인치, 피트에 대해서 이제 국제 단위 체계 단위 환산표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봐 그랬거든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길이 단위 한산표인데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요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센티미터가 여기 나오는데 1cm, 100cm가 뭐냐면 지금 여기 밑에 내려왔더니 1m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2.54cm가 1인치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1초차 다니면요 대략적으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30.48cm가 1fit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0.03fit가 1cm야, 3.28fit가 100cm야, 뭐 이런 개념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네, 뭐 보면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지금 일단은 120m를 인치로 바꿔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터를 인치로 바꾸는 개념인데요. 자, 인치를 보면요. 1인치는 0.0254m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미터를 인치로 바꾸니까 미터 쪽을 보는 게 낫겠네요. 1미터는 39.37인치입니다. 그러면 120을 거의 이거 40이랑 가깝죠? 40에 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4,800 금방쯤 나오겠네. 네. 그죠? 그래서 4,800 금방쯤 나오는 답은 여러분 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4번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계산 안 해도 돼요. 단위만 봐도 여러분 딱 보이는데요. 뭐. 그 다음에 100피트는요, 100인치의 몇 배냐 그랬는데 결국은 1피트가 몇 인치냐 이거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주어라는 말이 있죠. 뭐뭐 얻는 이가가 있으면 무엇은 무엇의라고 나오면 주어는 항상 분자고요. 목적이라고 돼야 되는 뭐 그 녀석은 항상 밑에 쪽에 내려옵니다. 분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배니라고 하면 예분의 예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피트가 1인치랑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다가 네, 뭐 끝나는 문제죠. 어차피 100피트랑 100인치는 여러분 100은 나눠주고 결국 1피트랑 1인치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요, 1피트는 몇 인치야? 라고 했을 때 12인치래요. 그럼 여기다 12인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거꾸로 썼네요. 피트가 12인치죠? 이렇게. 그래서 1인치로 나눠주기 때문에, 1인치로 나눠줬기 때문에 결국은 12배였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야. 체크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굉장히 쉬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었고요. 내용별은 여러분 다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인데요. 기초 연산 능력 요구되는 상황 그랬는데, 그냥 평소에 책 읽을 때 빼고,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건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에서, 뭐 공부나 뭐 아무튼 회사나 모든 생활 속에서 수학이 어찌 보면 안 들어간 건 별로 없어요. 흔히 말하는 뭐 문학 개념밖에 없어요. 문학에서도 막 수학 쓸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이제 문학 쪽 빼고 네, 대부분이 수학입니다. 문학. 법에서도 여러분 수학이 간혹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법도 법이긴 하네요. 아무튼 간에 수학은 정말 전 영역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연산이 요구되는 상황, 그럼 전 영역에서 다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절대로 있으면 좋아요. 네. 자,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내기라서 사칙 연산 뭐 이런 개념입니다. 얼마만큼인가를 나타내는 양을 나타내는 표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에서 사칙 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계산한다 라고 줘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계속 고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자, 연산 법칙이 나왔는데요. 덧셈, 곱셈.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연산 법칙이란 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환 법칙이란 건 뭐냐면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덧셈하고 곱셈이라는 녀석에서요. 덧셈하고 곱셈이라는 녀석에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같냐 이거예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냐 이거예요. 이건 뭐 한 거냐면 자리를 교환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얘랑 똑같잖아. 이것도 어차피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똑같은 어찌 보면 이 사칙 연산이 3개 쓰여 있습니다. 3개 이상. 그럴 때 이렇게 괄호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니?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딴 걸로 바꿨을 때도 똑같니? 이거예요. 곱하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곱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묶었을 때랑 뒤에 거 2개 묶었을 때랑 같니? 이거예요. 성립하면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네,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덧셈이든 뭐 곱셈에서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곱하기가 들어가 있을 때 더하기랑 이제 곱하기의 곱셈 네, 분배긴 해요. 요렇게 네, 분배가 되더라.
왜냐하면 이제 곱셈에서밖에도 안 나오고 덧셈에서밖에도 안 나온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섞여 있는 거에서 이제 곱셈이 분배가 되는 거라서 두 개를 같이 쓴 형태입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는 그랬는데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이다.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이다. 서로 반대 거다라는 개념이죠. 네. 자, 계산 순서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소소하죠. 엄청나게 소소한 건데 여러분 까먹는 사람 많아요. 괄호한 무조건 먼저 계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별로 안 속는데 뭐 저쪽 이제 해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정말 잘 속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괄호 계산 먼저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보여줍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합니다.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만약 동순위 연산이 2개 이상이면 계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해 라는 소리고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라는 소리고, 곱셈이랑 나눗셈을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계산해 그 소리죠. 자, 검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역연산하고 국어법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 거의 처음 들어봤을 건데요. 아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한번 보는 형태로만 취해주시고요. 역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시 한번 계산해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네. 읽어보면서 그렇게 막 탁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자, 분수의 대소 비교라고 나오는데요.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뒤쪽에서는 이제 분수 비교법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애매한 분수들을 비교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이거랑 이거랑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떼요. 여기를 1로 올렸어요. 여기를 1로 올린 거예요. 곱하기로 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랑 3분의 4가 있다 그러면 얘는 1.5고 얘는 1.333이니까 얘가 더 크거든요. 크게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1로 올리고 여기를 1로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곱하기로 올라가니까 9가 되고 2, 4, 8이 된다는 소리죠. 이게 되네. 그러니까 얘도 원래 것도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과 곱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40분의 47하고 265는 88을 비교하고 싶어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라는 소리인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요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3분의 1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265의 3분의 1이면 88 조금 넘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88점 조금 넘어요. 140에 여러분 3분의 1이면 40, 네. 7이, 잠시만요. 47이 되나요? 네. 140분의 47이면, 이거 여러분 제가 3으로 네, 표현을 하려는 거거든요. 3으로 양변을, 아니에요. 이게 지금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알려면 지금 얘를 굉장히 140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40 몇 점을 곱해야 되죠, 여러분? 47은 안 되고 46점 얼마를 곱해야 됩니다. 46점 얼마를 곱할 거예요. 그럼 얘가 140이 됐을 때 이 위에 분자는 46점 얼마 했다는 소리예요. 47이면 14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3을 46점 몇몇을 곱해야 14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이런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3분의 1 어떻더라? 크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모 똑같았을 때 분자가 이쪽이 조금 더 크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얘는 작아, 얘는 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커 이렇게 보겠다는 소리죠.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건 눈에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하면 정말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반보다는 커, 절반보다는 작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뭐 2분의 1이란 값은 좀 쉽죠. 이제 3분의 1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한 4분의 1은 넘네, 4분의 1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도 판단할 수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고수반열인 겁니다. 그쪽은요. 아무튼 나중에도 계속 볼 거라서요. 분자 분모의 배율을 비교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려운 말로 썼긴 했는데 2랑 3이 있는데 여기다가 10배를 하고요. 여기다가 11배를 했어요. 그럼 얘는 33이 되는 거고 얘는 2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잘 봐요. 얘는 10배 했고 얘는 11배 했다. 위를 조금 더 크게 곱했죠. 분자가 조금 더 크게 배율이 곱해졌다는 소리는 값도 조금 더 커졌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실제로 얘가 더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뭐 양변 10으로 나눠주면 2분의 3.3이에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곱하기가 11배 됐네, 10배 됐네. 분자 쪽이 더 많이 곱해서 그럼 큰 거예요. 거꾸로 분모 쪽이 더 많이 곱해졌으면 작아진 겁니다.
분모는 항상 역방향이잖아요. 많이 곱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 녀석을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식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실제로 비교해야 될 때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네. 자,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이를 파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분수비교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뭐냐고 적냐면요.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21분의 25였다고 해봐요. 얘랑 23분의 27을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 더 큰지. 아, 나 누가 더 큰지 궁금해. 그럴 때, 여기서 여기 여러분 차를 구해버립니다. 그럼 얼마가 늘었죠? 2가 늘었죠. 여기도 얼마가 늘었죠? 2가 늘었죠. 이거를 분수 형태로 보는 거예요. 2분의 2야 라고 잡으면 얘는 1이죠. 얘는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랑 싸움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 여기서 나온 결론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이에요. 얘가 더 크죠. 이게 컸다 그러면 얘네 둘의 싸움에서 얘가 이겼다 그러면 얘네 둘의 원래 있던 둘의 싸움에서도 얘가 이긴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분수비교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물론 이쪽에 이겼으면 얘가 더 이겼다는 걸로 표현하면 돼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 설명입니다. 근데 뭐 이걸 굳이 기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맞추는 어찌 보면 그런 스킬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곱셈 속셈법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퍼센트의 계산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저는 퍼센트 계산법을 아예 그냥, 네, 제가 아주 그냥 뭐랄까요? 좀 이렇게, 네, 완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 강추하고 있어요. 퍼센트 계산법이란 건 뭐냐면, 단순해요. 어떤 굉장히 지저분한 수가 있어요. 9876이라는 수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뭐 88% 구해봐, 89% 구해봐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89 곱하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비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곱해볼까요? 너무 짜증나요. 자, 곱하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올라가는 숫자 4개에 내려오면서 더하기도 4번. 그럼 곱하기가 4번에 더하기가 일단 4번에 올라가는 숫자만 또 4번이에요. 그죠? 얘도 똑같죠? 곱하기 4번에 더하기 4번에 올라가는 숫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줄이 적힐 텐데 그 두 줄 또 마지막으로 더하기가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곱하기 8번에 더하기는 9번에 올라가는 숫자 쓰는 것도 8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여기 더 올라가는 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솔직히 숫자 세는 것도 무의미하네요. 보세요. 요 한 문제를 푸는데 곱하기만 8번에 더하기만 8번에 썩 마음에 들진 않죠? 그것도 적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해야 되는 더하기 빼기입니다. 곱하기고요. 워낙 지저분하고 싫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100%에서 11%를 빼도 상관없죠. 그게 훨씬 편하겠죠. 그럼 11%는 어떻게 구할 건데 9876이란 단어예요. 11%는 10%와 1%로 분할을 하는 거고요. 10%는 여기야. 점 찍으면 돼요. 987.6이야. 1%는 여기다 점 찍으면 돼요. 98.76이에요. 그러면 987.6하고 98.76을 더해서 이거를 9876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계산 막 해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00 정도 되네. 그럼 대략적으로 1100은 약간 안 되겠네. 1100은 약간 안 되니까 여기서 1100 정도를 거의 빼준다 그러면 한 8700 정도 되겠네. 대충 이렇게 감 잡는 거다. 8800이나 8700 사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 녀석은 뭐 89% 이상이었다 했는데 8500을 어찌 보면 보여주고 계산할 때 8800, 8700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이상 같다가 뭐 틀렸네, 맞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린 계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여러분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정밀하게 필요하다 그래도 이렇게 계산이 훨씬 빠르고요. 그냥 곱하는 것보다 무조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0% 반땡, 100% 반땡 굉장히 잘해요. 둘이서 나눈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디 가서 뭐 더치하자 그러면 반 딱 나눈 거 굉장히 잘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배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 하나당 얼마니까 2개면 얼마네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여기서 10%, 5% 다 나오고요. 20%도 나오죠.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2%도 알고 있는 0.2%도 뭐 소점 한 자리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총 동원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퍼센트를 구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퍼센트 계산법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뭐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터득하고 나서 수학 문제 푸는데 굉장히 빨라졌어요. 하지만 고치려는데 한 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워낙 계산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산 지겨워하면 이건 못 고쳐요. 네.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계산을 좋아하긴 해야 돼요. 계산을 좋아해서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거기를 여러분 좀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네. 아무튼 점점 계속 설명드릴게요. 배수의 계산이면요, 25배 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라리 4배를 더 곱해서 100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4로 나누는 게 더 편합니다. 곱하기 자체가 쉬워져서요. 125배 같은 경우는 1000을 만드는 거죠. 8을 곱한 다음에 1000을 만들고 8로 나누는입니다. 75배 같은 경우는 해봐 그러면 4분의 3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3분의 4배를 할 거야 라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0.75긴 한데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네, 제가 이거는 좀, 그러니까 75배를 여러분 4분의 3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75라면, 4분의 3이라기보다는 100의 4분의 3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좀 수정할게요. 그죠? 100의 4분의 3이 75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거라서 차라리 300을 곱한 후에 4로 나눠봐 이 소리예요.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속셈법이라고 나왔는데, 나눗셈은 여러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빠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수의 공약수인 9로 나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두 수의 공약수 구하는 게 더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봤을 때, 공약수가 9야, 그러니까 9로 나누겠어.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한테 참고로 보여드리는 식이고요. 이게 능사가 아니라, 나눗셈은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빨리 어린 계산, 곱하기를 빨리 어린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나눠봐라고 했을 때 350이 적어도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죠? 그럼 이제 단위는 116에는 안 들어갈 테니까 대략 300 몇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린 계산이 어찌 보면 확장판이고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나눗셈 속셈법은 여러분이 대략적인 것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근사법이라고 나왔는데, 근사법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 절대값이 1보다 충분히 작을 때라면 이게 1.001의 뭐 30제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언제 30번 곱해요? 그럴 때 이 거에 대한 풀입니다. 이거 대략적으로 1 더하기 0.001에 30배를 한 거랑 비슷해. 그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린 계산하는 방법이라서 이거는 꽤 쏠모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충분히 작아야 돼요. 0.1 이런 거면 안 되고 조금 0.00001 뭐 이런 거 좀 낮은 값들이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1, x2부터요. 절대값이 가까이 1보다 충분히 작을 때라면 이거 싹 곱한 거는 이거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1 곱하기 1.002 곱하기 1.003 곱하기 그런 것들의 곱은 1 더하기 차라리 0.001, 0.002 이거 다 더한 거를 그냥 1에다가 더한 거랑 같아 이 소리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것도 어린 계산이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값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절대값이 각각 1보다 충분히 작을 때라면 1 더하기 x분의 1은 이거는 1에서 x를 뺀 거랑 비슷하더라 뭐 이런 표현이고요. 이것도 1 더하기 x에서 y를 뺀 거랑 비슷하더라 뭐 이런 표현이긴 한데 거의 쓰이지는 않긴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요금 10원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